썰 풀면 끝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복소수 썰을 또 시작해 보시죠. 들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 결투하던 그 시절. 그 시절에 방금 전에 문제를 내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과 오일러라는 사람들이 합작을 그때쯤 돼서부터야 연산기호가 안정화됐었고요. 예전에는 그 연산기호를 사람마다 다르게 썼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영어로 풀어서 썼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그런 식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뭐라 해야 되지? 3이면은 딱히 생각나는 게 18? 마이너스 18은 0 이라는 애를 설명을 할 때 어떤 sum 어떤 넘버를 스퀘어를 한 다음에, 스퀘어가 제곱이죠? 스퀘어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라 해야 되나? 빼다가 뭐죠? 빼다가 마이너스가 아닌데? 더하다가 add고, 빼다가 뭐냐? 나야 수학 일을 지금 10년 좀 넘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니네, 뭐야, 이 수학만 못하는 게 아니었어? 마이너스라고 배웠는데.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음수 기호잖아. 마이너스가 빼기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add라고 하는 에디테이트, 어쨌든 그 add라고 하는 그 것들을 이용해서 나오는 것들처럼 더하다, 가하다라고 하는 거에 영어 단어로서 플러스라고 안 하잖아요. 대화에서. 야, 거기 있는데 니네 둘에다가 얘 한 명 더해서 라고 할 때 니네 둘에다가 얘 플러스해서 라는 거 당연히 말이야 이게 암묵적으로 되지만, 그거 쓸 때 플러스라고 쓰냐고요. 문장으로 쓸 때. 그런 것처럼 여기 빼기 같은 경우도 단어로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야. 되겠냐? OMIT. 오밋?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이식 하나를 적기 위해서 영어로 따지면 거의 그 편지지에 한 2줄에서 3줄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반대로 풀이 같은 것도 어떻게 되겠냐?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풀이를 진행을 했었냐면 기하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기하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숫자가 증명이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예를 들어 x 이걸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갖고 무조건 풀어버릇 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x라는 값이 음수값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그 기하로 증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신이 세상을 만들면서 숫자를 창조하심에 그 숫자는 절대 부족할 수가 없는 완벽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수라는 것은 세상 불경하고 신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 해가 뭐예요? x라는 값이 6도는 3이죠. 마이너스 3이죠. 라고 안 하고 6이라고 했었다고요. 해가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식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오일러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음수 왕따 시킴이라고 하면서 왕따 복귀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해 공식도 유도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 기호가 조금 안착화되기 시작하면서 근해 공식도 만들어지고 루트라는 걸 정의하게 되고 좀 더 간단한 식을 쓰게 되고 가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분명 x가 두 개일 건데 이거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 뭐야? a, b는 0이라며.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애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건데 왜 가끔 하나만 나오고 왜 어떨 때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무조건 두 개가 존재하도록 바꿔보면 어떻지? 라고 해서 이제 확장이 들어가게 된 게 a 제곱이라 하지 않고 a 곱하기 a는 0이라고 바꾼다면 이 값이 0이 되거나 이 값이 0이 되거나 겹치는 애가 두 개 있으니까 그걸 중근이라 할 수 있겠네 라고 정의를 따로 했고요. 그러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 해가 없지? 를 봤더니 판별식을 쓸 수 있겠죠? 그 판별식을 썼을 때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애는 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왜? 루트 d니까. 그럼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음의 제곱, 음수 제곱근. 얘가 자꾸 보여. 얘가 자꾸 눈에 밟혀. 사실은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서는 이 음수 제곱근을 크게 생각보다 더 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이제 무기로 써먹기 위해서 내 준비한 내 비장의 무기 3차 방정식이라는 걸 이렇게 썼을 때 그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프로서 그려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서 해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대부분이 이 영역은 해가 한 개밖에 없는 영역이 되고 나머지 두 개가 붕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차 방정식의 풀이법보다는 3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더 필요성을 많이 느꼈대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몇 개 존재해야 돼? 3개 존재해야 돼. 근데 실제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그럼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할까? 정의해보자. 그럼 뭘 이용해서? 어떤 애를 제곱하면 그 무언가를 썸띵을 제곱하게 되면 0보다 작은 애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어보자고. 뭘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그럼 실제로 세상에서 존재하는 숫자를 리얼 넘버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상상 속에 허구의 숫자라고 해서 그 허구의 상상 속에라고 하는 이 매지너리 넘버 네, 라고 한다. 아 갑자기 입에 쥐안이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아닌가? 몰라? 뭘로? 그래 알았어. 이 매지너리 이 매지너리 아이 매지너리 노노노 이 매지너리 넘버라고 하는 그 상상 속의 숫자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매지너리 넘버라고 하는 그 앞 글자를 따서 이제 뭐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를 정의하는 거죠. 어떤 애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애를 i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복소수라는 단원의 가장 시작인 얘를 뭐라고 부른다? 허수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수 단위를 이용해서 허수 단위가 들어간 아이들과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 사실 지금 이거 허수라는 것도 어디서 나온 거냐? 근해 공식에서 나왔다고 계속 제가 강조했죠? 그 루트 뒤에 있는 거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뿔마 뒤에 루트 뒤에 있는 그 무언가라고 하면은 이게 허수가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실수 형태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애를 기본적으로 뭐라 적는다? 예전 그리스 문자에서 치면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가 뭐게? 알파. 가장 마지막 글자가 뭐게? 오메가.
그래서 그 악당의 대사 중에서 내가 뭐 어떤 세상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세상의 시작과 끝을 내가 감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의 의미예요. 그러면 알파벳에서의 가장 끝 글자는 뭐게? Z죠? 그래서 더 이상 숫자가 나올 게 없어요. 이게 끝판왕이에요. 라는 의미로 Z는 A 더하기 BI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옆에다가 쓸까요? 그 Z라는 애가 A 더하기 BI 라고 쓸 때 이 A를 뭐라 부르고? 실수 부분이 되고요. 누가? BI 중에서 B만, 얘만 허수 부분이 되죠. 여기서 들어갈 조건은 A와 B는 실수여야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성질 중에 하나, 만약에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복소수끼리 크기, 그러니까 숫자를 비교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비교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비교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이미지너리 상상 속의 숫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못하는 크기 비교가 안 되죠. 내 머릿속에 있는 숫자가 더 클까? 네 머릿속에 있는 숫자가 더 클까? 하면 뭐 크기 비교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안 되잖아. 2랑 3 누가 더 커? 라고 하면 딱 요렇게 크기 비교할 수 있겠지만 막 이게 눈빛으로 막 통하나? 눈빛만 봐도 막 다 알 수 있나요?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허수가 포함된 식에서는 부등호 기호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부등호 기호 자체가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지만 누구는 가능해요? 같다는 가능하죠. 내가 생각하는 그 숫자, 네가 생각하는 그 숫자 20점씩 뿅뿅? 막 이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담스러워서 미안해요. 자꾸 이렇게 날 보고 어처구니없이 웃지 마세요. 앞으로 이쪽 안 갈게요. 이쪽으로 갈까요? 자, 어쨌든 그렇게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등호는 사용 가능하지만 대소비교, 크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소비교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Z가 Z1이라는 식이 A 더하기 BI라고 나타내고 Z2라는 값이 C 더하기 DI라고 나타낼 때에 만약에 A 더하기 BI라는 값이 0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로따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즉 A도 0, B도 0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Z1이 Z2가 된다면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다라는 일종의 항등식 성질 그대로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이고 매.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자꾸 근해 공식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트 앞에 있는 애, 루트라는 그 부분의 덩어리가 허수로 가게 된다고 했고 그 앞에 있는 애가 실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부호는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죠.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요. Z라는 애가 A 더하기 BI라고 한다면 그 A-BI가 되도록 하는 그 무언가가 존재할 거라고요. 여기서 더 위로 쓰면 눈에 비쳐서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 다시 한 번 더 쓰지 뭐. A 플러스 BI가 된다면 A-BI를 나타내는 애가 존재할 거라고요. 걔의 이름이 뭐라고요? 혈례복소수. 라고 할 수 있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했다?
그 숫자 위에 짝대기를 표시했다. 또는 a 플러스 bi의 짝대기로 표시한다는 a 마이너스 bi를 뜻한다. 제가 짝대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짝대기가 영어로 뭐예요? 그럼 막대기가 영어로 뭐예요? 바. Z바. 그죠? 간단하게. Z바는 A-BI.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 반대. 가 아니라 뭐다?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간다. 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허수 부분이 없으면 뭔데? 그것도 한번 정리해볼까? 자, 여러분들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이제 맘마, 아빠, 엄마 이런 거 배우고 네. 이제 한글을 띄기 시작한 다음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 배우는 숫자가 보통 일반적으로 뭔가요? 그죠? 1 배우죠. 1 배우고 그 다음 2를 배우거나 0을 배우거나 없다 이거 하지 않아요? 자, 이거 몇 개 한 개 없다 막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아닌가? 아닌 말고. 자, 그래서 처음 그렇게 배웠던 1, 2, 3, 4, 5, 6, 7, 8 이렇게 왜 그렇게 흐뭇하게 웃어? 삼킬 얘 쓰는구만. 에휴, 니 돈 벌기 힘들지? 라는 표정으로 나를 이렇게 보면서 이러고 있어. 왜? 나도 알아 힘든 거. 아니야, 농담이야. 자, 처음에 자연수를 먼저 배웠어요. 자연수랑 세트로 뭘 배웠다고요? 0도 같이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를 보통 들어가죠. 원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1, 2, 3, 4, 5, 6, 7, 8, 90을 배웁니다만 여러분들은 유치원 때 다 배워가죠. 배워갔을걸요? 자,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배우시면서 이제 뭘 배우시게 되나요? 분수와 소수라는 걸 배우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분수랑 소수는 수의 일종의 표현 방법인 거지. 이 자연수 0 그리고 분수, 소수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틀린 거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기 편하니까 쓴다라는 걸 양해 부탁드려요. 예를 들어 자연수를 2분의 4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 분수예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 대신에 3.00이라는 소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소수예요. 그래서 분수나 소수는 숫자의 표현 방법일 뿐이지 사실은 그게 뭔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어쨌든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좀 쓰자면 여기에 분수와 소수를 배우죠.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요. 그렇게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사실은 자연수가 아니라 뭐라 부른다? 양의정수라고 부를 수 있다.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자연수 앞에 플러스 부호가 붙은 수를 양의정수, 자연수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수를 음의정수라고 하고 그 양의정수라는 거는 0보다 오른쪽, 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연수와 역할이 같다라고 얘기해서 또이또이하다고 하지만 예, 그냥 생략하고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여기 음의정수라고 해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양의정수와 0 그리고 음의정수 0 3개를 포함해서 정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2개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요리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 반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실수해갖고 제가 완전 뭐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양의 정수가 양수야. 음수가 뭐야? 음의 정수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겁나 뭐라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양수랑 음수는 양의 부호가 붙은 수, 음의 부호가 붙은 수를 양수랑 음수라고 얘기하고요. 그 양의 정수는 정수 중에서도 양수인 정수.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너였냐? 아니지? 너였냐? 너구나. 그래.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유리수의 정의를 배우지 않아요. 유리수의 정의를 딱히 배우지 않아요. 유리수는 뭐라고 배우냐면 그냥 이런 애들을 유리수라고 해 까지밖에 안 배워요. 그럼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뭘 배웁니까? 순환소수를 배우십니다. 즉, 뭘 배워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배워요. 그리고 그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배우고요. 이렇게 소수를 분류했을 때 순환하는 무한소수까지를 어떻게 볼 수 있다? 유리수로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리수의 정의를 2학년 1학기 때 배웁니다. 뭐라고 배우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하면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엄밀히 말하면 틀려요. 왜냐면 이것도 분수로 나타낸 거니까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틀려요. 뭐 B분의 A 형태로 표현했을 때 B는 절대 0이 되지 않는 선에서 A와 B는 뭐가 될 때? 정수가 될 때. 서로소는 빼야 되겠다. 정수가 될 때. 가 될 때 얘네 둘을 유리수라고 부른다가 중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자, 그럼 시즌 3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뭘 배우시나요? 실수를 배우자.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중에는 분명 우리 내 눈앞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존재하잖아요. 그 존재하는 모든 숫자를 얘를 무리수라고 정의해서 얘네들을 실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실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적었다시피 뭐라고요? real number, mistake가 아니라 real number의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 실자를 써서 이제 real number라고 쓰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뭘 배우셨다? 복소수 배웠다. 그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다? Z라는 값이 A 더하기 BI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 A하고 B는 실수여야 하고요. 이때 만약에 B가 0이라면 실수가 되고요. B가 0이 아니라면 허수가 되겠죠. 그럼 그 허수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누구랑 누구로요? 조건은 순허수, 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나눠지죠. 어떨 때? A가 0이면 그리고 A가 0이 아니면 결국엔 연속으로 이 생각을 하셔야 되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순허수,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그냥 순허수가 아닌 허수, A가 0이든 말든 상관없이 B가 0이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체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써드렸어요. 두 번째로 배우시는 분들이라고 가정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매지너리는 뭐, 즉 제곱해서 소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Z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면 반드시 순허수입니다. 그죠? 만약에 Z제곱을 했는데도 허수로 나와 라고 하면 그거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Z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건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복소수와 관련해서는 기억을 해주실 게 좀 많네요. 정리되셨나요? 정리 안 됐으면 나중에 스크린샷 보세요. 자, 그럼 하던 거 계속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켤레복소수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사실은 켤레복소수에 대해서 뭔가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고 싶으나 아직 뭘 안 배웠기 때문에 뭘 안 배웠기 때문에 4층 연산을 안 배우셨어요. 4층 연산은 근데 여기서 굳이 제가 안 써드려도 괜찮을까요? 복소수 한 번도 안 배워본 사람 손, 식 쓸 줄 모르는 사람 손 없으니까 이거는 이 정도는 생략할게요. 괜찮죠? 네, 결국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실수는 실수끼리,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 부분끼리. 그죠? 그 다음에 곱할 때는 뭘 이용해서? 다항식의 전개를 이용하듯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4개로 써서 정리한다. 그리고 나눌 때는 뭘 이용한다? 뭘 이용한다? 켤레복소수를 이용해서 분자와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곱해준다죠. 요거 하나만 할게요. 즉 a 더하기 bi를 c-di 플러스 di로 나눌 때, 즉 어떤 경우에 c 플러스 di로 나눌 때 분자와 분모에 얼마를 곱해준다고? c-di를 각각 곱한다고. 왜? 합차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켤레복소수잖아요. 켤레복소수를 이용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되니까? 반드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되니까? 실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z 플러스 z 또한 뭐가 돼요? 2a로 뭐만 남아요? 실수 부분만 남죠. 그죠? 이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c제곱 더하기 d제곱 분의 뭐시기 라고 쓰시는 거. 즉 이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그래서 1 더하기 2i 분의 어쩌고 라고 하면 일단 5분의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복소수의 4층 연산은 너무너무 간단하니까 집어치우고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보자. 나 지금 책 한 권도 안 보고 있어서 책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그냥 복소수 총 정리 중입니다. 어차피 니네들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총 정리하고 나서 그냥 예제 싹 보고 그냥 끝낼 거예요. 지금 한 70% 했어요. 자, 여기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한 가지 더 가져갈 게 있는데요. 만약에 Z와 Z바가 같으면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Z는 뭐가 됩니까? 실수가 되죠. 네. 왜?
부호를 바꿀 애가 없을 때 애만 같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켤레복소수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뭘 기억해요? 연산을 먼저 다 마친 후에 켤레복소수를 취하던 아니면 켤레복소수를 각각 잡은 다음에 연산을 하건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뭔데요? Z1 플러스 Z2를 계산한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취하는 거나 따로 켤레복소수 취한 다음에 더하는 거랑 차이가 없다. 그럼 또 더하는 것만 성립하냐? 아니에요. 모두 성립해요. 더할 때, 뺄 때, 이거 쓰기 몹시 귀찮구만? 하지만 써야지. Z 바 마이너스 Z2 곱할 때도 Z1, Z2를 곱해서 켤레복소수 취하는 거나 아니면 각 켤레복소수 취하는 거나 같은 값을 가진다. 나눌 때도 마찬가지. 이런 값 가지겠다. 여기다가 안 쓴 거 하나만 더 쓰자. 누구? 요거 하나 더. Z에. 이것도 연산 중에 하나인데요. 켤레복소수의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연산과 관련돼서 마무리될 수 있겠다. 그럼 저 허수 단위로 다시 한번 제가 아껴놨던 간식 꺼내 먹듯이 저 허수 단위를 한번 살짝 맛을 보고 간다면 허수 단위라는 거의 기본적인 성질이 루트 마이너스 1을 뜻한다 인 거니까 이 i를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럼 i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i가 되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럼 i의 4제곱을 하면 1이 되는 것도 당연하겠죠. 즉 4의 배수라는 값이 1이기 때문에 그 1은 곱하든 말든 상관없는 숫자잖아요. 즉 한번 걔를 덩어리를 떼서 제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복소수 같은 경우에 허수 단위와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큰 수가 보통 나오게 되죠. 니들이 생각할 때 큰 수면 큰 수예요. 전 10이라는 큰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도 큰 수예요. 어쨌든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뭔가 큰 숫자가 지수로 나와 있을 때는 보통 이게 되거나 아니면 규칙이 있거나 그러면 허수 단위를 쓸 수 있을 때는 뭘 쓰면 되고 4의 배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나온다면 마이너스 1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라면 마이너스 i 4의 배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얘는 1, 2 된다라고 하는 그 허수단위 성질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이 보여요 라고 했던 그 패턴. 일단 큰 지수값이 나온다면 해봐. 뭔가 규칙이 보일 거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 허수단위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너네 이거 처음 할 때는 제가 아마 설명을 안 드렸을 거예요. A 더하기 BI라는 거에서 요건 지워야겠다. A 더하기 BI라는 거에서 만약에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서로 같으면 그 Z라는 값이 예를 들어 A 더하기 BI의 제곱을 하면 뭐가 생겨요? 뭐가 돼요?
양쪽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 갖고 써먹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죠. 그럼 2 플러스 2i의 제곱은 8i 이런 식으로 지수가 서로 같으면 돼요. 그 다음에 너네들 이제 그때 그 분모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예를 들어 a 더하기 bi라는 형태를 잡았을 때 마이너스 b 플러스 ai의 형태가 나오면 이거 i입니다. 왜요? 대체 왜요? 왜 a 더하기 bi라는 분모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ai라고 하는 애가 허수 단위가 될까요? 니는 그걸 하실 줄 알아야 해요. 뭐? 얘를 마이너스 1 대신에 i 제곱으로 바꿔서 공통 인수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얘는 bi 플러스 a 분의 a 더하기 bi라는 꼴의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지워집니다. 혹시나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2 더하기 3i 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2i 라고 보이시면 이거 원래 평소에 뭐 해야 되는 걸로 기억하세요? 실수화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실수화하고 나면 어처구니 없이 뭐가 될까요? 약분이 될 거라고요.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도 바로 가능하니까 계산 가능하시면 저것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허수 단위와 관련돼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절대값 AB와 같은 거 설명했고요. 방금 전에 여기서 나온 반드시 실수가 될 조건들 이렇게 세 가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것들이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적은 애들이에요. 여기 지금 막은 아니군요. 요 부분, 여기 요 부분, 요 한 바닥 전체 이게 활용해서 그냥 거의 다 요것만 쓰면 그냥 다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것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뭐 설명 또 안 한 거 있나? 그럼 이제 그것만 설명하면 되겠다, 그치? 싹 지울게요. 너네들한테 처음 배울 때 언제 처음 배웠냐? 니네 나랑 처음 할 때도 나랑 했지? 그치? 딴 데서, 니네 처음은 내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딴 데서 오긴 했지만. 그죠? 나랑 했었죠. 내가 여기서 계산을 할 때 되게 지금 얘기를 하자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죠. 조건이 필요하죠. 여기 같은 집에 사는 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여기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루트 안에 음수 루트 안에 의 수가 아니야. 이것도 2% 가자. 좀 더 한글이 길어봤자 쓸데가 없으니까 루트 A에서
A가 0보다 작으면 연산 금지예요. 연산하지 마세요. 함부로 연산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산하지 마세요. 시작도 하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이걸 보고서 참지만 어떻게 바꿔줘? 편안. 그 편한 짤 있죠. 그 편안. 그런 걸로 무조건 뭘?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밖으로 꺼내요. 그럼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이제 양수만 남아있으니 계산이 가능해지겠죠. 내가 왜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봐봐봐. 루트 마이너스 3을 제곱할 거다?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누구의 제곱근이야?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지? 그럼 제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게 맞아. 그치? 하지만 여기서 방금 전에 했던 대로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얼만데?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얼마야? 루트 9죠? 얼마예요? 3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졸라 많아요. 심각해요. 엄청난 문제가 있죠. 뭘 했죠? 내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죠. 루트 안에 있는 그 숫자가 음수일 때에는 연산하지 마라. 여기서부터 틀렸다라는 뜻이죠. 제대로 가면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루트 3i 곱하기 루트 3i 형태로 가야 되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라서 얼마? 3. i의 제곱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 라고 가야지만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마디 뭐라고? 한 줄로 뭐라고요? 연산금지. 꼭 한번 확인. 그러니까 이걸 심화 과정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가끔 가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 이거 틀려요. 이것 때문에 틀려요. 뭐라고 적어줘야 돼요? 루트 a, 루트 b라고 적어주셔야 돼. 맞아요. 함부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한 집에 합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연산 금지라고 하는 그 음수 조건 확인했고요. 그러면 만약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얼마?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은 함부로 계산하지 말라 했으니까 루트 2i 곱하기 루트 3이라서 루트 6i인데 계산 마무리 됐으니까 안에 집어넣어줘도 되죠. 사실은 그럼 얘도 안에 집어넣었어도 되는 거 아닌가? 네, 되기는 해요. 그럼 세 번째, 얘도 볼 거 있을까? 루트 마이너스 3? 계산할 필요 없겠죠.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루트 마이너스 루트 6이죠. 더 세분화해서 쓴다면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라서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얘는 따지고 보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인 거예요. 뭐가 튀어나왔어요?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요. 그냥 함부로 곱하는 게 아니라 부호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어떤 경우?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에는 뭐가 성립한다? 루트 A,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그 밖에는요? 그거 말고는요? 상관 없어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루트 A, 루트 B를 그냥 루트 AB라고 쓰셔도 돼요. 쟤만 안 돼요. 쟤 때문에 안 돼요. 이 때문에 경우를 나눌 때는 꼭 저렇게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일 때도요? 루트 3분의 루트 2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네 가지 경우도 다시 한번 하나하나 해보자. 계산 함부로 하지 마라. 근데 여기 양수 한 번에 계산 가능. 유리화하지 말자. 귀찮아. 그 다음에 우리 실수와 왜 해? 분모에 허수 단위가 있으면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절대 허수 단위는 분모에 존재할 수 없어. 꼭 올려줘야 돼. 받들어 모셔줘야 돼. 이렇게 얼굴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미 위에 도착해 있는 애니까 그냥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얘는요? 루트 3i 분의 루트 2라고 하면 반드시 올라가세요 를 해줘야 된다고요. 실수와. 그래서 얼마예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i 나오죠. 그리고 얘는 루트 3i 분의 루트 2i니까 약분돼서 루트 3분의 2죠. 뭐가 바뀝니까? 얘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로요. 어떤 경우에요? 분모만 음수일 때. 분자는 양수, 분모는 음수일 때는 뭐가 성립한다고? 마이너스가 부호가 앞에 튀어나오면서 B분의 A 형태를 띌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냥 써도 되죠.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다 라고 해도 된다. 이 특수한 경우들이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한 집에 합쳐주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개념이었습니다. 책을 하나도 보지 않고 일단 개념 설명을 했는데 잘 마무리가 됐는지 책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76페이지에서 크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m이 한 개군요. 그렇구나. 자,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된 새로운 수를 i로 나타내긴 한다. 이때 i를 허수 단위라고 하고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에서 i는 루트 마이너스 1로 나타내기로 한다. 즉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라는 값은 루트 마이너스 1이 된다. 나 왜 읽을 때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게 했냐? 모르겠다. 자, 임의의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이 또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2차 반응식의 실수 범위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음수가 되는 2차 반응식의 해를 구하려면 수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의 확장 필요성, 그 2차 방정식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밑에 있는 복수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칼라풀하게 썼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응애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수체계 확장 버전에 대해서 보여드렸었고요. 그거 이용해서 이제 복소수라는 게 실수와 허수 중에서는 순호수와 순호수가 아닌 허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혈내 복소수, 그냥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9페이지에서 할 게 없네요. 그죠? 이거는
확인 체크는 여러분들이 채우시고요. 복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먼저 배우셨습니다. The 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그냥 다 할 줄 아니까 넘어가고요. 뒤에 있는 켤레복소수의 성질, 옆인가요? 켤레복소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켤레복소수에다가 켤레복소수를 구하면 자기 자신이 튀어나온다. 그 다음에 더하거나 곱했을 땐 반드시 실수. 그 다음에 만약에 켤레복소수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면 실수. 그다음에 4번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순허수 또는 0. 즉 뭐야? 순허수,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0이 나오다. b가 0이다. 인 걸 얘기해서 그래서 순허수 또는 0인 거고요. 그다음에 5번 더하거나 빼거나 6번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그 먼저 계산하건 나중에 계산하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 얘기 나오면서 쭉쭉 필수 예제 4번에 이건 좀 보고 갈게요. 필수 예제 4번입니다. 그 4번에서 복소수가 실수일 때 실수 x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자, 일단 문제가 뭘 물어봤으니까 이 복소수가 실수냐 허수냐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복소수라는 언급을 하는 순간 문자에 관하여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분해서 써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실수 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허수 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1i 얘가 다 실수가 된대요. 실수이기 위한 조건은 아까 뭐였죠? 한 가지 조건밖에 없었어요. 누구? 허수 단위가 0일 때. 그죠? 아예 이 실수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허수 부분이 0인 게 중요하지. 근데 이 두 번째 경우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i 가 순허수가 된다고 한다면 순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A는 0이어야 하고요. A만 0인 게 아니라 뭐까지 포함해야 돼요? B는 0이 아니다까지 포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해를 구하시면 x는 2하고 3 나오거든요. 여기는 마이너스 3하고 2 나오죠. 그럼 그 중에서 얘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x는 얼마? 3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죠? 순허수일 때라는 조건과 그냥 실수일 때라는 조건 그런 것들은 차이를 구분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 키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에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z제곱이 음의 실수이면 z는 순허수이다. 아까 제가 써놓았던 그거에서 하나 그 파란색 분필로 썼던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넘어가고요. 복소수가 주어질 때 시계값 필수 예제 6번도 좀 보고 갈게요. 시계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제가 풀이 순서를 3가지 순서에 의하여 푼다 라고 정해줬습니다. 첫 번째 방법
식의 값을 구할 때 첫 번째, 주어진 식을 정리한다. 두 번째, 주어진 값을 변형한다. 세 번째, 욕을 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필수 예제 6번 같은 경우엔 뭐 어때? 6번에 1번 필유가 아니잖아. 필수 예제 6번에 1번 식이 뭐지? 식이 아니라 값이 1-i분의 1 더하기 3i라고 주어져 있을 때 식 z 세제곱 더하기 2z제곱 더하기 6z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뭐부터? 주어진 식부터 먼저 보고 변형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주어진 값을 변형해 줘야겠죠. 분자분모에다가 뭘 해주면? 일단 실수화부터. 귀찮아. 1 더하기 i 계산하시면 1-3 3 더하기 1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인가요? 맞나요? 그러면 변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형은 어떻게 해야 변형이 끝납니까? 루트가 사라져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루트가 어딨는데요? 여기잖아요. 여기. 허수 단위도 루트잖아요. 루트가 없어질 때까지 변형을 합니다. 뭘 해주면 될까요? 이 항을 해서 제 곱을 해주시면 그러면 식을 변형할 수 있겠죠. 어우 보인다. 보이냐? 보이니? 보이냐? 보여야 될 텐데. 보이지? 보였으면 좋겠다. Z 플러스 1이죠. 그래서 2i 나오겠네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x라는 값이 1 플러스 3i, y라는 값이 1 마이너스 3i를 만족할 때 이때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뭐 할까요? 첫 번째 뭐부터? 식 정리 할 거 있냐? 많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아우 으악 인수분해가 아니에요. 식을 간단하게 변형할 수 있는, 대입할 수 있는 최적의 형태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변형 끝난 것 같은데 맞나요? 더하면 얼마? 더하면 얼마? 곱하면 얼마? 계산하면 얼마? 8 빼기 80 계산할 수 있겠다.
필수에서 7번 같은 경우도 계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첫 번째, 식을 정리한다. 두 번째, 식을 정리할 수 있으면 식을 최대한 정리해준다.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주어진 값을 변형한다. 세 번째, 그것도 아니라면 무작정 대입하고 욕을 한다. 욕을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정말 더럽게 식이 나올 거고 정리가 될 거예요. 한 10분, 20분 걸려서라도 푸시면 됩니다. 8번 같은 경우에 풀이 방법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일반적으로 복소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복소수와 극혈례 복소수 Z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라는 어설픈 형태로 나와 있을 때에는 이건 난이도로 따지면 상중하 중에서 중하에 가까운 문제고요. 그런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의 기본적인 풀이 A 더하기 BI 형태로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식 같은 경우도 필수예제 8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푼다고요? 1 더하기 2i에다가 a-bi를 곱하고 3i에다가 a 플러스 bi를 곱한 이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6i가 된다라고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난이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없나? 없네요. 여기 안 보이네요. 여기 나중에 확인 한번 하시는데 그 90페이지에 있는 80번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혹시 80번 보자마자 뭐 하나 떠오르십니까? 제일 유명한 복소수. 걔 유명한 복소수잖아요. 누구예요? 걔 오메가죠?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아, 걔 유명한 애잖아요. 왜 유명인을 못 알아봐? 시대를 못 따라가시네. 그 x세제곱이라는 값이 1을 만족할 때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 이 오메가잖아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잖아요. 80번에 유명한 애입니다. 즉 써먹을 게 뭐예요? 이거요, 이거. 그래서 거기 항이 몇 개? 80번에 항이 몇 개? 53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꼭 앞에서부터 볼 필요가 없다? 1 더하기 Z 더하기 Z제곱 얘가 0이고 Z세제곱 더하기 Z4제곱 더하기 Z5제곱 아이고 Z5제곱 얘가 0이고 라고 보지 말고 어떻게 봐요? 뒤에서부터 자르세요. 3의 배수. 그럼 뭐뭐 남아요? 53개니까 3의 배수로 다 0, 0, 0, 0, 0 만들면 그 80번 문제는 뭐가 남아요? 1 플러스 Z만 남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끝. 그죠? 그냥 81번은 너네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 거듭제곱 같은 게 많이 크게 나올 때 라고 하면은 아마 저기 뒤에 나오는 허수 단위에서 좀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뒤로 한번 쭉 넘어가서 9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아 94페이지가 아니라 93페이지 93페이지처럼 반복 그 차 하나씩 올라가는 형태 중에서는 지금처럼 개수가 모두 다 1인 경우도 있지만 개수가 모두 다 하나씩 늘어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I 더하기
2i 제곱 더하기 3i 세제곱 더하기 그래서 어디까지? ni의 n제곱까지 뭐 이렇게 더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이것도 되게 전형적인 패턴이라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도 되는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4개씩 끊으면 2-2i예요. 그죠? 왜요? 자, i-2-3i 플러스 4거든요? 이거 2-2i예요. 그 다음 줄은요? 5i-6-7i 더하기 8 뭐예요? 2-2i예요.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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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i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얼마예요? 4개씩 묶음이 몇 개라서? 25개라서 답은 50-50i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되게 자주 나옵니다. 어머나! 107번이네요. 어머나! 108번은 그거 변형 버전이고요. 밑에 있는 체크 문제예요. 그죠? 다음. 야, 필수예제 10번에 1번 보이세요? 보자마자 바로 뭐가 떠올라요? 제곱하면 뭐가 되겠다? 제곱하면 되게 맛있게 생겼다. 누구? 1 플러스 i 제곱하면 뭔디? 2i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뭘 하면 되는 문제? 2i의 몇 제곱? 5제곱. 그럼 그 2번에 루트 보인다! 제곱하고 싶지 않니? 그런 문제. 3번 뭐 하면 될까? 제곱해도 되고 유리화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좀 간단하게 찝어서 진도를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한 번에 괜히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뒤늦은 후회 중인데요. 니네 숙제 되게 많을 것 같은데? (55문제) 80 장자중학교 안 계시죠? 할 수 있다. 계약해서 개념 체크, 그 필수 체크, 개념 확인 체크까지 합치게 되면은 100문제가 넘어가는구나. 주말 화이팅! 일단은 인수분해 부분, 인수분해래. 복소수 부분을 일단 다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화이팅이라니까. 네.